문법입니다. 저번 시간에 자음의 체계가 아주 중요했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는데 단모음의 체계도 역시 자음의 체계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단모음의 체계표를 지금 보시면은 단모음 자체가 우리가 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혀의 앞, 뒤. 그러니까 전이 앞전자고 후는 뒤 후자죠. 혀가 앞으로 오냐에 따라서 전설모음, 그 다음에 뒤로 오냐에 따라서 후설모음으로 이렇게 한번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은 뭐냐면 평순, 평평한 입술. 우리가 양순음 할 때 입술 순자라고 했죠. 그래서 입술 모양에서 평순은 평평한 입술, 그 다음에 원순은 둥글 원자 해가지고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입술이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을 하면 원순 모음, 이렇게 또 구별을 하고요.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우리가 낮은 걸 저, 그 다음에 중간을 중, 높은 걸 고라고 하잖아요. 저, 중, 고 이렇게 해서 나뉘는데 이 자음 체계표처럼 이 단모음의 체계표도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솔직히 외우려고 하면은 잘 인식이 안 돼요. 수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런 것도 뭐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혀의 높이라든가 혀의 앞뒤라든가 입술의 모양의 표를 제시하고 뭐 또는 이모음 역행 동화라든가 모음 체계표를 통해서 의문의 역할에 그 모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물어보는데 활용하는 자료로 쓰이는 게 보통인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그 취향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도 외우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음의 체계를 선생님이 바다가 사자, 그 다음에 히읗 한 다음에 뭐 노란 양말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 단모음의 체계는 저는 이렇게 대학교 때 외웠어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런 식으로 외울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여러분도 선생님이 이 방법으로 이 단모음의 체계표를 외웠는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방금 제시했던 방법으로 이 단모음 체계표를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발음을 해볼게요. 자, 자, 함께 이를 발음해 보세요. 우선 이를 발음을 하면요, 혀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전설모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는 순간 입술이 펴지죠.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는 전설모음이자 평순이자 그 다음에 고모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애는 살짝 입이 펴지면서 앞에 있지만 이보다는 혀의 높이가 중간에 있죠. 그래서 중모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는 그 애보다 좀 더 혀의 높이가 낮아져요. 사실 애하고 애는 사람들이 발음을 굳이 이렇게 중과 저를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발음을 잘못하는 경우에 예시로 많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개, 자, 멍멍개와 그 바닷가에 다니는 꽃게 얘기할 때, 개 할 때 그 구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와 애는 좀 더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원순모음 같은 경우는 위와 외가 있는데 평순모음이랑 다른 게 입술이 동그랗게 변하죠. 위와 외, 그 이유는 우와 오가 당연히 둥그런 모양을 하게 하니까 이 반모음 오, 우가 결합된 이중모음은 당연히 원순모음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후설모음에서 평순모음이 아. 자, 아는 고, 중, 저로 나뉘고 그 입술이 평평해지면서 혀가 이 발음을 할 땐 어디에 있냐? 앞이 아니라 바로 뒤에 있다. 그래서 평순모음은 후설모음이자 그 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아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원순모음 역시 오, 이거는 입은 동그랗게 되고 혀는 뒤에 있으면서 우 같은 경우는 혀가 높고 오 같은 경우는 혀가 중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자음은 바다가, 사자, 히읗, 노란 양말.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모음사각도를 봤을 때 선생님 내가 공부했던 표랑 전혀 다른데요?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세요. 키위, 재, 금붕어, 조화. 우리가 방금 봤던 표를 그대로 사각도의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그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단모음의 체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모음 사각도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면 그 혀의 높이를 저, 중, 고 이렇게 나눴고 혀의 위치를 앞, 뒤로 나누고 여기서는 원순, 평순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점선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음과 모음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이중모음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고 단모음도 이중모음처럼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표준 발음으로 이야기를 모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 언어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이중모음의 개념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성된 합해진 그런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이 모음 자음 공부할 때는 좀 발음을 잘 해보세요. 발음을 자기가 하다 보면은 훨씬 더 공부가 쉬워지고 문법을 이해하는 게 특히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의문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의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